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컨테이너 운임 폭등 붐을 타고 갑자기 떼돈을 번 중공의 국영 코스코가 이 회사가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이익이 17.5배나 급증을 해서 거의 막 107억 달러를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의 30배라는 휴지 보너스를 연말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다른 해운사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대만의 에버그린은 연말 보너스로 월급의 40배를 지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팬데믹 과정에서 공장 셧다운, 국경 셧다운, 항만 적체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지는 과정에 벼락 거지도 수두룩하게 생기고 또 수요 일시 몰리면서 컨테이너 쇼티지 때문에 운임이 폭등하니까 이렇게 벼락 부자도 탄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과는 40피트 컨테이너 현물 가격이 팬데믹 전에 2,000불 하던 게 작년에 최고점 2만 불까지 10배나 치솟았다는 거죠. 그런데 해운업 잔치는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진으로 근화물선 운임지수인 발틱지수 BDI 지수하고 한국의 KDCI 지수 최근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날 영상에서 고점에서 반토막 난 HMM 주식 전망한 거죠. 이미 근화물선 대표지수인 BDI 지수와 한국의 KDCI 지수는 오래전에 폭락세 보여서 팬데믹 이전 장기 평균 수준으로 회귀한 후에도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과연 상하이 운임지수가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락 반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월 10일 그 당시에는 상하이 운임지수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진으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 상하이 지수와 닝보 지수 보겠습니다. 1월 21일 상하이 운임지수 5,053으로 2주 전에 5,109보다 대략 56포인트 이상 내려서 마이너스 1.1% 하락이고요. 닝보 지수, MSRI 지수, 머리타임 실크로드 인덱스 1월 21일 4,198로 14일의 4,228보다도 29포인트 이상 대략 마이너스 0.69%입니다. 지수는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하락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내리는 걸로 바뀐 건지 이거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팬데믹 이전에 평균 수준으로 폭락할 것으로 보고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운임 폭등은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 수요 폭등에 공급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절대적 부족보다는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컨테이너선 공급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수요 폭증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운임 폭락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작년 컨테이너선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신규 발주 이루어졌고요. 더하여 중고선박도 닥치는 대로 사들여서 중고선 거래량 가격 전부 폭증세 기록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현재 및 장래의 공급 능력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부동산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낮은 편입니다. 운임 폭등했다고 금방 배를 공급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 쉽게 줄일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고정비가 왕창 투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최근의 폭증 현상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운임 폭등은 인플레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 즉 인플레 잡으려는 정책이 집중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리는 것이 정의롭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잘 갖춰졌던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해도 운임은 폭락해야 합니다. 글로벌 셧다운 과정에서 재고 수준 많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비었던 재고 창고 다시 채워졌습니다. 팬데믹 이전 상황이라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총동원해서 이 재고자산을 효율화하자. 경영 효율화하는 지표, 하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고자산, 재고관리 효율화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가급적 재고자산 줄이는 겁니다. 매출액분의 재고자산 비율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주문적시 만들어 배송하는 게 비용 줄이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거기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다들 많이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팬데믹 진행되면서 다 셧다운되고 난리 났는데 그렇다고 수요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수요는 발생하니까 창고는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재고자산이 다 바닥나오죠. 그런데도 이제 갑자기 또 수요가 폭증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은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또 폭증을 하니까 쇼티지 발생하고 운임 폭등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다가 팬데믹 상황에서 여기저기 셧다운되고 공급 잘 안 되는데 소비는 줄일 수 없으니 재고 창고 텅텅 비었던 거, 이게 수요 폭증 현상 지나면서 재고 창고 어느 정도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서 금융 긴축이 글로벌 화두가 되었고요. 예상보다 더 빨리 시작해서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수년간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제로 판단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실질 소득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 폭증 현상 절대 지속 불가능하고요. 수요 폭증이 가능했던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일시적이죠. 그거는 일시적이죠. 시장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게 반대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양적 완화, 퀀티티브 이징을 양적 긴축, 퀀티티브 타이트닝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점도 수요를 지금보다는 위축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둔화될 것이고요. 잘해야 과거 평균 수준을 회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는 잘해야 연착륙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거처럼 그렇게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마냥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겠죠. 이미 미국의 금년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하고 있습니다. 낮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 12월까지 전망한 것보다 낮추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운임이 과거 평균 수준을 회귀한다면 회귀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간의 폭락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작년과 같은 경기 확장세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운임은 폭락한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지 오히려 이걸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기회도 있는 걸로 압니다. 다른 기회도 있는 걸로 압니다. 컨테이너 운임 강세 22년에 계속된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 피크치 보일 거다. 그 말은 그럼 내년에는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떨어지는 건 확실한데 시간의 문제다. 결국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1일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벤 놀란이라는 이 해운 애널리스트, 이분 주장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글로벌 운임 스팟 레이트가 이분이 얘기하기는 PEU당 작년 말에 9,3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는 이게 2,000불까지 내려갈 거다. 이 정도면 폭락 아닙니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하는 시나리오가 22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23년에는 더 높은 확률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임 폭등을 초래한 공급망 비효율성 해소시키는데,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해운 주식 투자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건화물 운송업체
펜오션 회사가 대표적이죠. 컨테이너 운송업체 HMM이 대표적입니다. 주가 그래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움직임 보면서 말이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핵심 변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한계적 투자 분석입니다. 우리가 펜오션이나 HMM의 모든 것을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좀 멍청한 짓이라고 봅니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이고요. 한계적 투자 분석을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운사들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운임이 내려가도 탈탄소 그 규제 리스크 때문에 탄소 많이 배출하는 배 더 이상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친환경 선박을 새로 만들거나 규제 기준 충족하는 배를 새로 용선을 해야 하는데 이거 전부 비용 급증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용 급증을 초래하는데 이걸 해소할 정상적인 방안이 뭡니까? 수익 올리는 겁니다. 즉 그 운임입니다. 그런데 운임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요컨대 비용 급증하고 운임은 폭락하는 이 악재가 대기 중인 거 아닌가. 이것은 경영 합리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탈탄소 규제 리스크를 경영진이 노력해서 피할 수 있습니까? 운임이 내려가는 이 시장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메가 보너스 잔치에 직원들의 기대 수준도 지금 왕창 높아 있어서요. 임금 인상도 지금 상당폭 진행되었거나 이미 진행되었거나 실행되었거나 앞으로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장기적 고정비 상승 요인입니다. 임금은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해운업 투자한다는 거 간단합니다. 살지, 팔지, 보유할지 셋 중 하나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래서 저로서는 매우 좀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1월 22일 날 올렸던 영상을요. 좀 지금 내용을 보강해서 이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린 영상은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